The road ahead, it twists and turns, and the sun beats down and it burns. But I keep on pushing through. 안녕하세요, 아토입니다. 오늘은 호주 워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워홀 용어? 굳이 꼭 알아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퍼짓, 노티스, 키친핸드, RSA 등등 뭔지 모르고 그냥 호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미리 방지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용어는 바로 TFN, 텍스 파일 넘버라는 건데,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이 번호를 통해서 세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꼭 일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TFN을 고용주한테 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ABN이란 것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호주 사업자 등록 번호인데, 이 경우에 여래아업은 자기들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워커들한테 이 번호를 통해서 너 이거 세금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워커들이 세금을 내서 잘 처리하면 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리를 잘 안하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후에 다시 호주에 올 때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ABN을 달라고 하는 일자리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ABN을 달라고 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하시면은 이걸 처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가셔야지 나중에 큰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RSA도 몇 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그러니까 주류 취급 자격증이죠. 이게 이제 바에서 일하거나 이제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할 때 무조건 꼭 필요한 건데, 바에 있는 주방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필요 없고, 바텐더나 직접 술을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RSA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이 술을 서빙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RSA 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레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냥 연금이에요. 연금. 호주에서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급여의 9.5%를 매번 지급해야 됩니다. 어떤 곳은 매주 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분기마다 한 번, 또 다른 곳은 반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호주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가서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미리 다 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은 무슨 오지잡, 캐시잡, 한인잡 등등 이런 말이 있죠. 먼저 오지잡은 저는 처음에 오지잡이라고 해서 되게 힘든 일이다, 되게 오지 먼 곳에 떨어져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급을 많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지가 오스트레일리안의 줄임말이 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인이 사장인 일자리를 보고 오지잡이라고 하고, 그래, 한인잡은 그냥 한국인이 사장인 한인잡. 캐시잡은 불법이에요. 왜냐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캐시잡이 최저임금을 잘 지켜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구인 광고글을 보다 보면 키친핸드, 하우스키퍼, 데모도 등등 여러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용어들이 있는데, 키친핸드는 그냥 주방 보조 역할로 설거지를 주로 하고, 가끔가다 이제 재료 손질도 도와주고, 정말 바쁘면 요리하는 것도 가끔씩 도와주고, 그런 게 이제 키친핸드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하우스키핑이라고도 하는데,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객실 관리 및 청소를 해주는 직업인데 하우스키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객실 청소당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급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숙박업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도, 제가 찾아보니까 데모도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를 도와 보조하는 역할이 데모도인데, 여기서는 타일 데모도, 페인트 데모도 등등 이렇게 기술직의 보조 역할의 일을 구할 때 종종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할 때 볼 수 있는 용어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쉐어하우스, 디퍼짓, 본드비, 노티스, 그리고 마스터, 이런 용어들이 막 있어요. 쉐어하우스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명이서 같이 공동으로 집을 쉐어하면서 같이 쓰는 형태의 집을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라는 말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데, 처음에 제가 마스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지, 이 사람 마스터? 뭐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집을 관리하고 집 전체를 렌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반값도 내고, 집에 대해서 용건이 있으면 막 물어보고, 이거 뭐 고쳐달라, 뭐 저건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룸, 이 마스터룸이란
마스터룸이란 게 집 안에서 가장 좋은 방 보고 마스터룸이라고 하는데 욕실이랑 화장실이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 좋아서 커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마스터도 직접 이 방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을 구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디포짓 또는 본드비, 이게 그냥 한국말로 보증금이란 거예요. 보통 보증금이 2주치의 방값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값이 $150다, 한 주에 $150다 하면 디포짓은 $30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포짓 $300를 냈다고 나중에 못 돌려받는 게 아니라 다시 집을 나올 때 $300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노티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노티스는 말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몇 주 뒤에 나간다고 말하는 게 노티스인데, 어떤 곳은 일주일 노티스, 어떤 곳은 2주일 노티스를 줘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 노티스가 그냥 자신이 집을 나가기 몇 주 전에 얘기를 해달라 하는 게 바로 노티스입니다. 1주 노티스 또는 2주 노티스. 그래서 이 노티스를 안 지키게 되면 디포짓,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티스는 잘 지켜주는 게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리고 생각난 게 페이슬립. 페이슬립이라는 건 그냥 급여 명세서인데, 여기에 이제 자신의 시급, 일한 시간, 또 세금 얼마나 낸지 등등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게 페이슬립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슬립 같은 경우에는 버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쌓아놔서 나중에 세금 환급할 때도 쓸 수도 있고 경력증만 할 때도 쓸 수도 있어서 이 페이슬립은 항상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생각한 거고요. 아, 그리고 집을 보다 보면은 321, 뭐 221, 2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11 이런 게 뭐냐면 처음에는 방 개수, 화장실 개수, 그리고 주차자리 개수, 221이 방 2개, 화장실 2개, 주차자리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221 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